안녕하십니까, 김대입니다. 오늘은 체충격파를 시행하는 치료사분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충격파 치료를 하고 받다 보면은 치료 후에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더 아파지고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충격파 치료 후에 아무런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진단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즉, 체충격파는 근육에 의한 통증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인데요. 이러한 통증이 아니고 신경 자체에 심한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인대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니면 염증성 질환인 경우 체충격파를 시행했을 때 체충격파가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체충격파가 효과적인 질환이긴 하지만 치료를 해야 될 적용 부위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제가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체충격파는 아픈 곳 자체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서 치료했을 때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적용 부위의 잘못된 선택은 체충격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사의 숙련도가 낮아서 정확한 부위를 치료를 했지만 치료 숙련도의 미숙으로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충격파의 좋은 효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정확한 진단을 통한 체충격파가 효과적인 질환에 대해서 체충격파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단이 정확히 됐을 때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위를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겠고요. 또 여러 연습과 적절한 술기를 습득을 해야지 체충격파의 효과를 제대로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효과가 없는 경우보다 오히려 치료를 했는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어떠할 때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부작용에 의해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체충격파 자체가 파괴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파괴된 조직의 부종이나 타박상과 같은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통증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하루 이틀 만에 호전이 되고 이후에 증상의 호전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잘 설명을 드리고 치료를 이어간다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치료를 할 때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경병증 원인에 의한 통증이 유발된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지 통증에 대해서 체충격파를 치료를 했는데 증상의 호전이 없고 오히려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에 척추 협착이나 디스크에 의한 근육의 이상인 경우 통증이 일시적으로 매우 심하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체충격파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어떻게 프로토콜을 가져가야 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스킬, 그 중에서도 체충격파를 너무 꽉 누르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초점형 체충격파가 통증 부위를 자극했을 때 오히려 근수축을 더 유발해서 근수축의 증가로 인해서 통증이 더욱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많은 경험이 쌓여야지 이걸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강의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시적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체충격파는 파괴 치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붓고 멍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고 그 이후에 증상의 호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부작용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체충격파를 시행을 할 때 초기 한두 번 정도에 대해서는 소염 진통제를 처방을 하여서 이러한 부작용이 조금 감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앞서 중요하다고 말한 신경병증 이상에 의한 증상의 악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목과 허리에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을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있다면 이로 인해서 신경 이상은 근육의 위축 또는 단축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팔과 다리에 통증이 유발되는데 이에 대해서 체충격파를 시행을 한다면 일부의 환자에서는 체충격파가 일시적인 호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특히 협착이나 디스크가 아주 심한 환자에서는 오히려 체충격파 후에 증상에 아주 심한 악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잘 판단하셔서 더 이상의 체충격파 치료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바로 MRI 체크를 통해서 디스크나 협착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한 후에 치료 프로토콜을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환자에서 외상과 쪽에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외상과 부에 직접적으로 체충격파를 적용을 했을 때 오히려 붓고 아파올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외상과뿐만 아니라 뼈와 힘줄이 거의 노출되어 있는, 즉 근육과 지방이 별로 없는 부위에 체충격파를 무리하게 적용을 했을 때 오히려 부종을 유발시키면서 통증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위에 대해서 체충격파를 시행을 하실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신경병증 이상이 있었을 때 체충격파 반응을 살펴보면요. 많은 환자분에서는 호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호전이 일반적인 근육 치료만큼의 호전을 가져오지가 않고요. 3번, 4번을 하더라도 증상 호전이 50% 미만의 호전만을 보일 뿐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호전을 보이긴 하지만은 2, 3일 이내에 거의 처음과 같은 증상 재발을 가져온다고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첫 번째 치료를 했는데 증상이 너무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도 신경병증 이상에 의한 병변이 있는지 의심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자에서는 다음 단계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려 보면요. 일단은 MRI를 찍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MRI를 확인을 하셔서 협착증이나 디스크에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시고요. 만약 협착증과 디스크에 이상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체충격파를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경치료에 대해서는 신경차단술이나 신경성형술 같은 신경에 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체충격파를 시행을 하신다면 신경치료를 하기 전과는 다르게 체충격파에 보다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충격파 후에 부작용으로 생각되는 이러한 현상들이나 아니면 효과가 없는 현상들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더불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료를 하고 치료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